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놀라시죠? 자존감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을까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되살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존감과 건강이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존감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매일 아침 갈 곳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공허함. 여러분만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자존감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왜 자존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다, 사람 만나기가 귀찮다,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난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이미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 이 호르몬은 위험할 때 잠깐 나와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호르몬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호랑이가 없는데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인 겁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르티솔은 이 수도관 안쪽에 끼는 녹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계속 쌓이면 수도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혈관 내벽 염증 수치가 2.3배 높았습니다. 이것은 고혈압과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으면 면역세포가 약해집니다. 면역세포를 우리 몸의 경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이 피곤하면 도둑을 잡을 수 없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상처가 잘 안 낫습니다. 대상포진이 갑자기 옵니다. 심하면 암세포까지 잡아내지 못합니다. 국립암센터 2022년 발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암 발생 위험이 1.8배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이 추가로 암에 걸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뇌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쪼그라듭니다. 해마가 무엇인지 아시죠?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서랍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랍장이 작아지면 물건을 넣을 데가 없어집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뭘 하려고 했지? 열쇠 어디 뒀지? 이런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대 이상이 500명을 조사한 결과 자존감이 낮은 그룹은 해마 크기가 평균 12% 작았습니다. 12%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존감이 무너지면 혈관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가 쪼그라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기억하시죠? 혈관, 면역력, 뇌, 이 3가지가 동시에 공격받는 겁니다.
다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정직하게 체크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옆 사람이 뭘 사나 슬쩍 봅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다른 사람이 뭘 시키나 기다립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질문을 못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존감이 낮으면 내 선택에 확신이 없습니다. 틀리면 어쩌지,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이 만성화되면 불안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식당에서 메뉴를 바로 고르시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먼저 시키길 기다리시나요? 만약 기다리시는 편이라면 자존감이 조금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불안합니다. 집이 조용하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아무도 연락이 안 오면 걱정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만약 불안하시다면 자존감이 약해진 신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편안합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핸드폰이 없어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루틴, 자기 리듬에 몰입하는 시간이죠. 이런 여유가 있어야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꾸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고 또 넘깁니다. 이것이 뇌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의미 없는 핸드폰 사용이 하루 이 시간을 넘으면 수면의 질이 34% 떨어지고 우울감이 1.4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자존감이 낮은 신호입니다. 놀라시죠? 보통 자존감 낮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침묵이 두렵습니다. 대화가 잠깐이라도 끊기면 상대가 나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도 억지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 하고 나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은 입이 바쁘니까 숨쉬기가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으면 자율신경계가 흐트러집니다.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두통이 옵니다. 대한스트레스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적인 얕은 호흡이 소화불량, 어깨 결림, 만성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에 쓸데없이 이유를 많이 붙입니다. 짧게 말하면 될 것을 길게 설명합니다.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요? 하면 될 것을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어제 고기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담백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말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이 틀리면 어쩌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있으니까 미리 설명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짧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괜찮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줍니다. 네 번째,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누가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하면 뭐 아니에요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진심으로 칭찬해도 별 말씀을요 하며 빠르게 넘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살 좀 빠지셨네요 하면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하며 좋은 변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좋은 말을 들어도 진짜일까 의심합니다. 칭찬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칭찬을 습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생률이 1.6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5번째,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저 친구는 손주가 벌써 셋이래. 저 친구는 건강검진 결과가 다 정상이래. 저 친구는 해외여행 다녀왔래. 하며 자기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명절에 친척 모임에 가면 저 집은 아들이 잘 되었네. 저 집은 새 차를 샀네. 하며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남이 잘 되면 잘 됐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좋은 소식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3가지 이상이시면 자존감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렸으니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보기, 혼자 못 있기, 말 많기, 칭찬 거부하기, 비교하기. 이 5가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 세대에서 특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50대 이후 세대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전쟁 이후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은퇴 이후에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면 갑자기 호칭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벌고 스스로 먹습니다. 내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42%입니다. 10명 중 4명이 은퇴하자마자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둘째, 신체 변화입니다. 계단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했던 일이 이제는 힘듭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지칩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기가 버겁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신체 기능 저하를 느끼는 어르신의 68%가 자존감 저하를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7명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겁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원인입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를 안 만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전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연락해도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아빠 지금 회의 중이야 하며 짧게 끊습니다. 손주들은 핸드폰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은 치매 발생률이 2.6배 높았습니다. 하루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인 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대화 자체가 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뇌가 쉽니다. 쉬는 뇌는 쪼그라듭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 상실에 신체 변화에 사회적 고립. 이 3가지가 동시에 오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코르티솔이 폭발합니다. 혈관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가 쪼그라듭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심장병, 치매로 이어집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가족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우시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우울해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으니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내가 밥 차려주면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아서 안 나갔습니다.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병원에 가니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따라서 아파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쉽습니다. 돈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으세요. 이게 뭐 도움이 되냐고요?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간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23% 증가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뇌에서 기분 좋다,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기분이 좋지 않아도 입꼬리를 올리면 뇌가 속습니다. 아,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이것을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에 가시죠. 세수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세요. 양쪽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세요. 이가 살짝 보일 정도로 웃으세요. 그 상태로 천천히 하나에서 10까지 세세요. 약 10초 정도 걸립니다. 이 동작을 6번 반복하시면 딱 1분입니다. 끝입니다. 처음 3일은 어색하실 겁니다. 거울 속의 내가 우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4일째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68세 여성분은 2주 후에 주변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시간도 1분이면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20분 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슴을 펴세요. 어깨를 뒤로 살짝 당기세요. 턱을 약간 당기고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세요.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보면서 걸으세요. 이 자세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자세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신기합니다. 자세가 감정을 바꿉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면 뇌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을 더 분비합니다. 불안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면 뇌가 안전하구나, 자신감이 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코르티솔이 줄고 테스토스테론과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같은 산책이라도 자세 하나로 호르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로 20분 걷기만 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18% 감소했습니다. 약 한 알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은 돈이 들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 관절에도 좋고 심폐기능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석삼조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으시면서 주변을 능동적으로 둘러보세요. 하늘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볍게 목례도 해보세요. 이것을 능동적 관찰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을 살피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고 저쪽도 한번 보고 공간 전체를 자연스럽게 훑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나 하는 생각에 갇히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분위기를 가볍게 관찰하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에 따르면 능동적 관찰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다 하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느낌이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지나서 나가세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가 좋습니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걸으세요. 속도는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됩니다. 시간은 딱 20분입니다. 20분이 부담되시면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고개 숙이고 걸으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가슴 펴고 걸으세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스스로 결정하세요.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오늘 뭘 할지, 어디를 갈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자녀 말을 따르는 게 좋다. 이해합니다. 자녀들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매일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어르신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5% 느렸습니다. 반대로 모든 결정을 자녀에게 맡기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률이 1.9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뭘 먹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뇌의 전두엽이 작동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비교하고 하나를 고르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이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치매가 예방됩니다. 결정을 남에게 맡기면 전두엽이 쉬게 됩니다. 안 쓰는 근육이 줄어들듯이 안 쓰는 뇌도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의 결정 하나를 정하세요.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겠다. 오늘 오후에 공원을 걸겠다. 오늘 저녁에 옛날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나만 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결정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것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요? 하고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하며 설명을 붙이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거울 보며 1분간 웃기. 둘째, 바른 자세로 20분 걷기. 셋째, 매일 한 가지 스스로 결정하기. 기억하시죠? 이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 침묵을 연습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잠깐 끊기면 불안하시죠?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차 한 모금 드세요. 창밖을 바라보세요. 미소만 짓고 계세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침묵이 편안합니다. 말이 끊겨도 흐름이 끊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백 속에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무게감이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말이 없을 때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침묵 연습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스트레스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의도적인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율신경계 안정도가 28% 높았습니다. 혈압이 평균 8 낮아졌고 심장 박동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소화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침묵은 돈 안 들고 부작용 없는 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딱 10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을 끄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라디오도 끄세요. 조용히 의자에 앉으세요. 눈을 가볍게 감으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10분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1분도 힘드실 겁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붙잡지 마세요.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보내세요. 1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일이면 3분이 됩니다.
일주일이면 5분이 됩니다. 2주면 10분이 되실 겁니다. 76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5년간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모임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10분 침묵 연습을 시작하신 후 3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와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유가 자존감을 회복시킨 겁니다. 5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5분 더 걸었다. 어제보다 물 한 잔 더 마셨다. 어제보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이런 작은 변화에 집중하세요. 비교는 코르티솔 폭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스트레스 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31% 높았습니다. 반면에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사람은 세로토닌 수치가 19%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호르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잘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산책했다. 오늘 물 6잔 마셨다. 오늘 손주에게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감사일기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긍정심리학 연구팀이 65세 이상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사일기를 2주간 쓴 그룹은 자존감 점수가 평균 34%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혈압이 안정되었고 소화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2주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쓰시기 어려우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오늘 뭘 잘했나 생각해 보세요. 3가지가 떠오르면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창 친구보다 내가 못하다가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나아졌다에 집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존감이 단단해집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뇌가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세 전직 교사 선생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거울 앞에서 웃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 3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일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거울로 가시게 되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째부터 바른 자세로 걷기를 추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20분 걸으셨습니다. 가슴 펴고 고개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3주가 지나니까 공원에서 만나는 아주머니가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하고 말을 건네셨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친구 모임에도 다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면서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만 해보시니까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2주만 믿고 해보세요. 자, 이제 5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존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르티솔이 폭발해서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력이 무너지고 뇌가 쪼그라듭니다.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5가지 특징도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보기, 혼자 못 있기, 말 많기, 칭찬 거부하기, 비교하기. 우리 세대에서 특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3가지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역할 상실, 신체 변화, 사회적 고립.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간 웃기. 둘째, 가슴 펴고 고개 들고 하루 20분 걷기. 셋째, 매일 한 가지 스스로 결정하기. 넷째, 하루 10분 침묵 연습하기.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시간 없으시면 첫째와 둘째만이라도 하세요. 거울 앞에서 1분 웃고 바른 자세로 20분 걷기. 이 두 가지만 2주 하시면 확실히 달라지실 겁니다. 이 5가지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 하나와 걸을 수 있는 다리 2개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질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환해져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요즘 뭔가 달라지셨네요.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 되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가장 강인한 세대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힘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 힘을 깨워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